사과. 이유 불문. 대사가. 몸 뒤쪽으로 아프다고 한다. 새끼손가락 끝이나 새끼발가락. 단 새끼손가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새끼발가락 먼저 하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 새끼손가락 양쪽 다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냥 급하게 이렇게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 혹시 저혈압인 경우 새끼발가락을 따주면 뇌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효과는 몸 뒤쪽에다 새끼손가락과 새끼발가락입니다. 웬만하면 50%는 효과가 있습니다. 큰 거 어깨 아프고 이런 통증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네, 정말 몸 뒤쪽. 뒤쪽인가? 하여튼 몸 뒤쪽으로 그런다. 종아리가 땡긴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방광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새끼 발가락 끝에 살짝 찾쳐진 곳에 거기 하면 되고 조금 약하게 해야 되겠다. 새끼 손가락. 자, 그 다음에 몸 앞쪽으로 몸 앞쪽 얼굴, 입 전부 다 가슴, 배, 다리 앞쪽, 무릎 앞쪽이다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 끝에. 그러다가 다 찔르겠는데. 요것만 돼요. 몸의 앞에, 뒤에, 옆에. 그 다음에 사관.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발가락, 요 바깥쪽으로.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잘 모르겠다. 두 번째 발가락, 발톱 위쪽에 자극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몸의 앞쪽에 문제. 경락이 이게 위경으로 내려갔거든요. 45형. 이게 전부 다 앞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이제 소화기 계통인데 얼굴, 배, 오장, 육부 이쪽 앞쪽이다.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 몸 뒤쪽이다. 새끼 발가락. 몸의 옆쪽이다. 들어보니까 귀, 옆머리, 편두통. 앞목은 경, 뒷목은 항이라고 합니다. 경항통. 그러면 이 옆쪽. 그 다음에 어깨 많이 아프잖아. 어깨가 옆에 있잖아요. 앞이 아니고. 옆쪽. 그 다음에 옆구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리 옆쪽으로 아픈 거. 그거는 네 번째 발가락. 혈 이름이 있습니다. 협계, 기움 뭐 이러는데. 그게 새끼 발가락입니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발가락 여기. 몸 옆이다. 네 번째 발가락. 쉽죠? 간단하죠? 어깨 아프다. 네 번째 발가락. 편두통 있다. 네 번째 발가락. 어깨 아프다. 네 번째 발가락. 몸을 옆으로 잘 못 돌리겠다. 팔을 옆으로 잘 못 돌리겠다. 목이 옆쪽으로 이렇게 안 돌아간다. 이 몸을 이렇게 돌리려면 이상하다. 하여튼 옆의 문제, 간담의 문제, 근육의 문제, 관절의 문제, 네 번째. 이러면 다 되는 거야. 관절, 근육, 몸의 옆쪽인 거. 그럼 네 번째. 그럼 근육이 엄청나잖아요. 600개 전신의 근육. 아까 TMS. 통증혁명이라는 책을 봐보세요. 통증혁명. 엄청 중요합니다. 2006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네 번째 발가락 됐죠? 네. 요거 손하고도 같이 갑니다. 손. 네 번째 발가락, 네 번째 손가락. 아까 뒤쪽은 다섯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 새끼 손가락. 옆쪽은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발가락. 앞쪽은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발가락. 그리고 똑같이 사관은 계속 써줄 수 있습니다. 사관. 다음은 단순히 체한 것이 하루 이틀 됐을 때 엄지손가락 그거 하나지.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체했다. 체했는데 위장 쪽이 아니고 대장 쪽이다. 무슨 말이냐? 음식을 먹었는데 김밥을 먹었는데 복통이 나오고 설사가 하고 열난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거 하나 딱. 여기가 상향인데 상향. 엄지손가락은 소상이었고 이게 엄지손가락이고 두 번째 손가락에 대장 쪽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탈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여름에 회 먹고 대장은 우리가 전 아까 병에 음식 구절제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죠. 아까 토끼는 맹장을 떼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섬유질 소화가 안 된다. 젖소는 맹장을 떼내면 어떻게 된다고? 젖이 안 나와.
동물학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맹장을 떼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죠. 옛날에 뭐 서비스로 떼주고 있다고 그런 말도 있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자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대장 쪽에 문제 있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을 따줍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갈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한식만 먹다가 갑자기 중식을 먹는다든지 일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확 갈아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누가 이렇게 장이 약한 과민성 대장증후 조금 장이 약하신 분. 그 장이 약하다는 건 뭐냐? 대장 내에 있는 미지 성장 인자 UGF 그 대장 내에 대장균 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에 이롭게 그 동물학적으로는 어떤 기전,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답니다. 다만 뭔가 모르지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데 그 유산균 같은 그런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항상 고정 음식을 넣어줘야 된답니다. 자, 오늘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전혀 다른 음식 먹죠. 반드시 고정 음식, 고추장을 갖고 와서 고추장하고 같이 먹는다. 괜찮다는 거예요. 된장을 먹거나 아니면 김을 갖고 와서 김. 일본을 갔다 음식 이렇게 일본 음식들 있잖아요. 일식회 뭐 이런 거, 참치 뭐 이런 거 할 때 음식을 확 갈아 먹으면 장이 약한 사람은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배탈 나는 거예요. 딱 김하고 같이 먹어준다든지. 그렇게 항상 음식은 고정 음식을 먹어줘라. 오늘 뭐 잔치 케이크 먹고 케이크 드실 때 김치하고 같이 드신다. 끝내죠. 하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내 주방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케이크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김치하고 탁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렇게 고정 음식을 넣어줘라. 항상. 그러면 장이 탈이 없습니다. 왜 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설사 한번 해보세요. 못 일어나요. 100kg짜리도. 그죠? 장은 우리 몸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합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체격 100kg 예전에 미스코리아 남자분이 있었어요. 엄청 체격이 좋았어. 합곡 하나 딱 넣으니까 팍 쓰러지더라고. 그만큼 대장의 힘이라는 건 막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전부 다 대장의 힘입니다. 설사 딱 두 번 오면 흔들려서 어지러워서 힘을 못 써요. 대장이. 고정 음식을 꼭 넣어줘라.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드신다든지 특히 화학주죠. 그 다음에 어떤 화학적인 약 이런 걸 먹은 장내 미지 성장인자 대장균 군들이 다 소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드셔도 이거 다 소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는 식품, 깡통식품, 인스턴트 식품 자제해야 된다. 왜? 장내 세균들이 다 약화된다. 그래서 우유를 안 드시다가 드시면 설사하죠. 바로 그 대장균 군들이 우유 같은 음식을 처음 보는 걸 적응을 못해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석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게 설사입니다. 그 다음 또 먹으면 이제 조금 분석해. 그 다음 또 한 일주일 먹으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건 누가 드셔도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 거죠. 그래서 늘 음식을 드실 때 중요한 것이 뭐다? 고정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탈이 났을 때는 대장 쪽은 집게손가락, 폐 쪽은 엄지손가락, 몸 뒤쪽은 새끼 발가락, 몸 앞쪽은 두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몸 옆쪽은 네 번째 발가락. 그러면 전진. 그리고 무조건 합곡패증은 필수. 이렇게 하면 따주기로. 지금 써보시니까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홈닥터, 건강 치유 관리사의 어떤 그레이드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친법입니다. 뭐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질문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설사를 해가지고 과민성 대장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때 잠깐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나온다고 또 해요. 그럼요. 그거를 그러니까 병을 다시는
안 아프게 해줘야지 계속 그렇게 계속 나온다고 빼주고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따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치료법에 보법이 있고 사법이 있습니다. 따주는 것은 그 중에 사법에 들어가는 게 에너지가 조금 오버히트 됐어. 약간 이렇게 과충전이거나 나쁜 기운이 넘쳤을 때 이야기인데 그렇게 장이 보통 그렇게 할 때는 대장이나 차서 그런 겁니다. 만생일 때. 그럴 때는 요 집게 손가락에 뜸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는. 따주는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만성으로 설사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배가 차서 생기는 겁니다. 항상 주무실 때도 그 복대를 하시면 좋고 그는 뱃살도 빠집니다. 복대만 갖고 살 빼는 사람 봤어요. 늘 잘 때도 그렇고 복대를 해주면 특히 여자분들은 이 지방이 에너지가 생기면 배로 몰립니다. 왜 그러냐? 여자는 생리적으로 자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남은 나머지는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요? 항상 배로 갑니다. 왜? 언제 애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배로 가는 겁니다. 남자는 어디로 가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남자는 양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깨로 갑니다. 훅가시가 딱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춘기에 그래서 이렇게 응?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엉덩이 흔들리죠? 그게 기본 사람의 에너지 밸런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대를 하시고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장애 문제를 일시적으로 할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을 자극을 준다는 거.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 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정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정 음식. 오늘 일식 먹었다 김치, 내일 중식 먹었다 김치. 뭐 하여튼 꼭 음식을 다르게 한다. 보정 음식을 꼭 드셔야 됩니다. 조금 현대인들이 그 혈압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따주기 요법 치료에서 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좀 한번 가르쳐주십시오. 따주기 요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열을 꺼주는 데는 대추열이 제일 좋은데 일곱 번째 경추 바로 밑에. 그렇지만 혈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뭐 유전성도 있고 원태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량 음식으로 인한 그다음에 뭐 2차적으로 보통 뇌로 20% 혈액이 올라가는데 내경동맥이 있고 뒤에 외경동맥이 있죠. 혈압이 올라가면 이게 근육이 긴장되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근육이 뒷목 근육하고 이 승모근이죠. 스님의 뽀깔모자처럼 생겼다 해서 승모근인데 이것이 긴장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응축시킵니다. 뻣뻣해지죠.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 목뒤 쪽에 긴장돼 있는데 만져서 자극을 주면 좋고 혈압의 최고 명령은 복지입니다. 이거는 실험에서도 나온 거예요. 혈압의 최고 명령은 복지혈입니다. 지속적으로 뜸을 뜨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 족삼리하고. 이게 최고예요, 최고. 여기 그림에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거기 적응증도 다 있습니다. 증상들. 그렇지만 혈압과 체중을 조절하는 데는 복지혈이 최고예요. 아까 대사관 그랬죠. 복지를 이게 들어가라는 말이죠. 자극을 해줬습니다. 왜 혈압은 실증, 나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침을 해도 좋습니다. 침을 자극을 줘도 좋고 뜸하면 이건 좀 매일 떠도 혈압만큼은 그렇습니다. 저혈압인 경우 뜨면 안 됩니다. 하여튼 혈압이 있을 때, 체중이 나갈 때, 쓸데없는 지방이 많을 때 최고입니다. 근데 혈압은 내려가는데 체중은 나빠지는데. 혈압은 160에서 지금 한 130 정도로 내려가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어느 순간 배가 나오더니 안 들어가요. 그래? 어떤 분이거든요. 그 갱년기야 이래서 충격 먹었습니다.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사람은 우리 이대 동학회 회장님은 절대 해 떨어지면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해 떨어지면 자게 돼 있어요.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자고 무조건 해 떨어지면 먹지 마라 이러는데 뭐 광장시장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잘 안 되들 대신 108배를 한다든지 어떤 조금 살 빼는 것만큼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해야 합니다. 근데 여길 자극 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가장 수분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데가 대장입니다.
대장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쫙 빼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뽑아내게 돼 있어요. 장의 운동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위적으로 자극도 하고 특히 이 곡지혈은 몸 안에 있는 수분과 신진대사를 대장은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장상하겠지만 대장은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연동운동, 분절운동, 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진자운동. 근데 그게 충수가 있으면 더 잘 되는 거죠. 대장의 이 운동은 왜 섬유질을 그럼 먹어야 되느냐? 장이 숙변이 있어요. 장은 우리가 보통 요즘 건강식으로 가루 음식들이 있더라고. 건강보건식에서 뭐 이렇게 대체 의학에서 많이 하는 이 대장만큼은 섬유질을 먹어서 대장은 장벽에 자극을 줘서 뇌에서 음식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섬유질이 들어가서 수분이나 숙변을 흡수를 해서 이 섬유질이 장벽을 자극을 줘야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 뭐 이런 걸 먹으면 장벽이 자극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 운동이 안 되죠. 장 운동이 안 되면 장 내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질을 먹어서 장벽을 자꾸 자극을 줘야죠. 장벽을 자극을 줘야 이게 꿈틀꿈틀 연동운동, 분절운동, 진자운동을 해서 소화기계통 전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건강의 첫 번째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소대변 이상 없으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 너무 술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균을 다 죽인다니까요. 그 전에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죠. 그 커피 관장인가요? 커피 관장.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장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해서 한꺼번에 그걸 청소하는 거죠. 대장균군을 한 번에 쓸어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중풍이 걸렸거나 한번 체내를 한번 전부 다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 한 번 쓰는 거지 이걸 수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장균군이 다 죽는다니까.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 인터넷 찾아보세요. UGF 나옵니다. 배운 의사인데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커피 관장을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가능해요. 한두 번. 이게 전신이 기가 막혔을 때 한 번 확 뚫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병적일 때 또 숙변이 있거나 그럴 때는 뭐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주 하면 장내 미생물, 좋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조금 자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암에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아니지만 한 번 정도 필살기를 써볼 수 있다는 거지. 좋습니다. 뭐 또 질문. 중후반 들어서 지금 머리들이 다 맹들한데 좀 맑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기봉을 하셔야 되는데. 그 100회. 이번에 그 중의 과학원에 가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안 쓰는데 10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방 한치 이걸 4개를 그래서 100회로 이 침으로 이렇게 뇌 가운데 한번 자극 주면 머리가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침을 함부로 꼽을 수 없죠. 아니 요 사열침으로 한번 자극 주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인위적으로. 이거 뭐 수련하려면 이게 뭐 조금 이 상태로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 걸리는데 그냥 이게 침이 깊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탁탁 주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혈자리 통천혈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뇌의 모든 병에 쓰는 100회. 100회 가운데 하나를 자극을 주고 이렇게 앞뒤 전후좌우로 4개를 쓰면 사총혈이라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머리가 조금 두통이 있고 복잡하고 뭔가 좀 어지럽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머리병은 발바닥에 용천을 쓰는데 아프거든요. 용천 한혈 이렇게 꼬부렸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용천혈입니다. 머리병에는 그게 최고 명혈이긴 한데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아픕니다. 자극줘도 길게 해도 좋습니다. 그럼 머리 빠지는 거, 머리 뜨겁고 머리 이런 거 전부 다 머리에서 땀이 많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 열이죠. 열. 예, 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든지 땀 나는 것은 생리적으로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운 거죠. 예, 옛날에 야구 감독님이 있었는데 얼굴에서만 땀 나는 거예요. 안을 지나는데 하여튼 얼굴만 땀 나. 그래갖고 사람 상대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 거 맞는데 열이 나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혹시 그 안구 건조증 같은 데는 좋은 게 없습니까? 안구 건조증 새끼발가락 따는 겁니다. 예. 이게 이목구비는 머리에 열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으로 열이 제일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구멍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머리에 열이 있을 때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새끼발가락을 따주면 열이 떨어지면 눈은 자연스럽게 촉촉해지게 됩니다. 예. 이게 머리에 있는 창문입니다. 이목구비는. 그래서 코가 마르든지 입이 마르든지 눈이 뻑뻑하든지 이거는 전부 다 뇌에 열이 많은 겁니다. 그럼 왜 열이 찼느냐? 아까 방광경락이 머리에 열을 끌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새끼발가락을 자극을 주면 그럴 때는 사열해도 좋습니다. 네, 기본 그걸 족욕을 하든가 족욕을 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눈이 뻑뻑한 것이 간열입니다. 간열, 심열. 그 가슴에 땀 많이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심열이죠. 그렇지만 가슴에 이 따주기는 기본적으로 침은 최고 훌륭한 것이 아픈 자리 자극 주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디가 아프다 그 자리에 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관이죠. 아까 사관이 훌륭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픈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눈이 아프다고 눈이 있다고 여기다 하면 안 돼요. 눈 이런 건 빼고 나머지는 다 아픈 자리 자극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제일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건 아까 사관. 그 다음에 특이하게 그런 눈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발가락. 심장. 심장에 열이 있는 겁니다. 땀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서 나는 거예요. 얼굴에 땀 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땀이 난다. 있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대단하게 많이 흐르는 나에게 거예요. 흘러요. 흔히 그러죠. 골아서 그렇다. 얼마나 기운이 떨어졌으면 밥 먹는 것도 힘이 들어서 땀 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밥 먹을 때 땀이 나. 밥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게 더 위험한 거 뭐예요? 자는 게 힘든 거야.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도안이라고 해요. 도둑놈 도자를 써서. 도둑놈처럼 몰래 땀난다 해서 도안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증입니다. 왜? 잠자는 게 힘들면 조만간에 죽는다는 거거든. 어떻게 잠자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밥 먹는데 땀난다. 어떻게 밥 먹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매운 거 먹을 때도 땀나. 그런데 체질적으로 밥에 찬물을 이렇게 말아서 나는 땀 나는 건 체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괜찮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땀이 안 났어.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 게 땀나. 뭐예요? 서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자꾸 땀나. 심장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뛰는 것도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그냥 있는데 여기만 땀난다. 심장이 지금 힘들다고 땀 흘리는 거예요. 가슴 땀 나는 게 그런 거라고요? 네, 가슴만 땀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이 들어서 난다고 해요. 건강할 때는 괜찮죠. 젊어서 열이 많아서 그런 건 상관없고 체질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자꾸 겨드랑이 땀 난다. 조만간에 결비통증 생겨. 겨드랑이 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겨드랑이 젖고 그럼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결비통 옵니다. 운동해서 땀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운동했는데 왜 땀이 원래 없었는데 운동하면서 머리에만 땀이 막 잔뜩 쏟아지는 거 그거는 그것도 지금 열이 위쪽으로 몰린 거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약해진 거지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한쪽부터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이상 증상이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건강에 그 예전에 제가 여기 종로가 의료기 할 때 아까는 얼굴에 땀 났던 분은 그거는 야구 감독님이었고 유명한. 근데 이분은 유도 감독님이었어요. 자기가 젊어서부터 운동을 시키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샤워를 딱 했어요. 기분이 좋았대. 그때 쟤를 만났을 때가 50 넘었을 때요. 그때도 매일 2시간씩 샤워를 딱 해야 돼. 자기 그래야 기분이 좋대. 사우나하고. 맥을 딱 봤는데 맥이 험맥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건 노동을 하신 거지 운동을 한 게 아니다. 젊었을 때 2시간에서 기분 좋은 거지. 지금 50도도 60도도 젊었을 때처럼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한 거예요. 땀을 일부러 쫙 나야 된대. 진액을 억지로 뽑아낸 겁니다. 응? 땀이 나야 좋았대. 근데 60대에서도 땀을 뽑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고.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죽어라 하고 땀은 진액, 전기를 억지로 뽑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볼 거예요. 그러면요, 밤에 잘 때 너무 따뜻하게 해갖고 왜 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괜찮고 병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게 모공이 열린 거거든요. 잘 때는 몸이 생리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모공이 그냥 열려서 진액이 쭉 빠져나간 거예요. 조만간에 위험한 거예요. 자동으로 모공은 털이 2개씩이잖아요. 모공 하나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반사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 자동 반사도 못할 정도로 이게 힘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죽었나 살았나 할 때 펠라이트를 이렇게 동공 확대 반응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쓱 했을 때 동공이 조리개처럼 열렸다 닫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힘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한 작은 조리개가 자동으로 움직일 가장 인신에서 가장 적은 힘만 갖고도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응이 없으면 죽었다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공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내가 모공을 닫아야지 추우니까 이게 아니고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땀이 그냥 진액이 전기가 새어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워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습관적으로 자꾸 남자도 남심에 이렇게 땀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력이 떨어지면 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힘들어서 땀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원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여기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해도 땀이 많이 난다. 그거 힘든 거예요. 그만큼. 그랬을 때 사관을 한번 따준다. 다 해결됩니다. 오소리 이거 하나 먹는다. 효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